저는 협동원 건축사 사무소의 이민아 소장입니다. 여기에 이사 온 게 4년 됐고, 이제 저만 계속 보는 책도 있고, 설계하면서 직원들이 보는 책이 있고, 그다음에 프로젝트 때문에 제가 보게 된 거 같이 보면 좋은 책이 있고 하다 보니까 누가 보느냐에 따라서 책꽂이가 달라진 거고, 어디 정리가 돼서 들어가야 되는데 정리가 안 돼서 계속 쌓여만 있는 거예요. 저는 책 이전에 온갖 글을 읽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게 제 취미인 것 같아요. 좋지 않은 버릇인 것 같아요. 이거는 진행 중에 중간에 멈춘 프로젝트인데, 얘는 강남 보금자리, 얘는 공모에서 떨어진 거, 박물관, 얘는 주택. 이거는 매물도 섬 재생 사업 했던 건데, 이건 진짜 오래 했는 거예요. 그래서 2006년. 이게 뭘까요? 개발 바람에 지워지는 근대 건축물. 공기업 청소부 월급이 기가 막혀. 이거 너무 웃긴데? 그런 거예요. 성북 재개발구역의 한옥마을. 저소득층 희망굴로 오늘부터 모집. 그러니까 제가 이제 철거민 얘기 있고 재생이 있는 거 봐서는 초기에 이런 프로젝트를 많이 해서 그렇게 됐던 것 같고, 참. 공공주택 건설 중단 사태 올 수도. 또 언제야? 저는 항상 프로젝트 제가 하게 되는 일 중심으로 책을 읽고 공부를 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많이 와서 그렇게 시작을 했던 거지. 그런 일들이 많이 왔어요. 글쎄요. 그러니까 건축은 무엇이냐라는 걸 배울 때에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우리 그 벤 다이어그램이라는 게 있어요. 동그라미 3개. 건축은 인간한테 평안과 안정과 뭘 준다. 그 교집합에 건축이 있다. 이런 걸 배웠었거든요. 근데 제가 87년도 1월에 그 박종철 고문 사건이 있었고, 그때가 제가 3학년 될 때였고, 그 박종철 고문 사건이 보도되는 신문에 그 고문실 평면도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너무 이상했었어요, 그때. 설계사무소에서 고문이 잘 되도록 하는 공간을 설계도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그게 저한테 굉장한 충격이었었어요. 건축 공간이 과연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만은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4학년 졸업작품 할 때 교도소 설계를 해보겠다. 그리고 그러려면 답사를 가야 되는데 너가 교도소 답사 가기 어렵다. 그러니까 소년원으로 바꾸자. 그러셨어요. 그래서 소년원 설계를 했었어요. 전국에 있는 10여 개 소년원 중에 여자 소년원이 그때는 하나밖에 없었어요. 안양 소년원. 그래서 그게 너무 기억이 나고, 그리고 나서 2007년도 그 이후에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안양 소년원 증축 설계를 해달라고 해서 왜 저예요? 그랬더니 옆에 보니까 책꽂이에 소년원 논문이 있는데, 소년원을 설계해본 건축가가 찾아보니 별로 없는 것 같고, 논문을 썼으니 그래도 많이 고민을 했을 테니 해달라. 그렇게 이제 연락이 온 거죠. 그래서 너무 좋았죠. 그래서 소년원을 갔더니 제가 대학교 17년 전에 봤던 소년원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도 달라지지 않고 이렇게 생긴 철창살. 이게 거의 전국적으로 모든 교정시설에 다 쓰는 철창살인데, 이게 안에 들어가나 밖에 잠깐 체육 시간에 애들이 밖에 나왔다가 다시 안에 들어가나 모두 만나는 면에는 철창살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애들이 미용, 이용, 빵 굽는 거 배우고 나가서 사회로 복귀하려고 하는데, 그럴 목적이라면은 이런 것들도 달라져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안전 관리 위험하니까 안 된다. 이게 너무 모순이어서, 그러면은 절대로 못 도망가는 소년원을 제가 만들 테니까 철창살만 빼달라. 소년원 원장님이 해보자. 그래서 모형을 만들어 갔더니 이걸 법무부로 들고 와서 법무부의 범죄예방정책국 소년 과장님을 설득해서 한 거예요. 그래서 철창살을 탁 빼고 여기다가 대형
그 락을 딱 채운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맨날 이렇게 눈만 뜨면 철창살에 있던 작은 방에 있다가 여기 수업 받을 때는 아주 눈이 자유로워진 거예요. 마당을 사이사이에 끼워놓다 보니까 벽이 길어져서 여기에서 출발해서 자기 교실 찾아갈 때 이 벽을 전시벽을 만들자. 그래서 이 긴 벽에다가 아이들이 여기서 작업한 거를 사진을 찍어서 전시를 하고 갤러리처럼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위에 이렇게 갤러리 등을 설계는 했는데 돈이 없어서 그걸 못 딴 거예요. 그 날이 12월 29일이었었어요. 아, 너무 속상해서 사실은 제가 이제 왔다 갔다 하니까 그 끼우는 전기공이 전기 시공자가 왜 그러냐. 이게 뭐 하는 데냐. 이게 소년원 교도소 맞죠? 그래서 그 사람도 이상해서 일단 왔는데 그래서 사실은 이만저만해서 이거를 전시벽을 만들려고 그랬는데 돈이 없어서 지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형광등을 이렇게 찍찍찍 달아서 전 놀랐다. 근데 원래는 설계가 뭐였냐. 자기는 이거 발주돼서 그냥 와서 달러왔다 그랬더니 원래는 그냥 이렇게 동그란 등이고 벽을 비추려고 다운라이트를 한 거다 그랬더니 그래요 그러고 저는 너무 낙담해서 왔죠. 그리고 12월 31일 날 갔는데 저 아저씨가 거기서 바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전기공 아저씨가 자기 사장님한테 얘기해서 자기 딸도 어린데 아무튼 여기 여자 소년원이니까 고쳐주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왜 눈물이 나지? 하여튼 그땐 그랬어요. 그래서 고쳐줬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제가 원 설계대로 텍스를 다시 뜯어내고 새 텍스를 넣고 동그란 등을 바꾸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회사가 부도 나서 없어졌어요. 저기 다 색 바래갖고 꼭지 보이는데 너무 낡았어. 지금 2년 넘게 있어갖고 너무 불쌍하게 서 있어요 지금. 저는 그 수학여행 보내기 전에 아이하고의 어떤 맨날 싸우고 뭐 좀 더 달라 그냥 가라 이러고 애를 수학여행 보내고 엄마는 돌아서서 가슴 치고 막 이런 걸 너무 잘 아는, 그러니까 그게 너무 공감이 됐는데 너무 가슴이 아파서 아무것도 못 하겠는 거예요. 문 닫았잖아. 이거 개관할 때는 서울시에서 엄청 괴롭혔어요 저희를. 세월호라는 말보다 그냥 안전체험관으로 하자. 그리고 아이들 사진 다 빼라. 끝나고 뜯고 아이들 사진 다시 보내버려. 유가족들은 이 자리에 이게 있는 거가 중요한 거여서 우리 어디로 보내면 안 돼. 그래서 이거를 처음에 고정할 때 드릴로 이 돌을 파갖고 여기다가 이 심지를 확 박았거든요. 근데 사무실에 있어요. 이 구멍 뚫은 쪼가리. 근데 결국은 번쩍 들어서 여기다 옮겨버리고, 그래서 얘는 조만간 아마 철거될 것 같아요. 일단 내가 이거를 해보니까 내가 계속 그때 이거 우리 맞게 했다 그랬는데 사실 이게 유심히 14인데
지금 이렇게 하라고 하면 얘가 이격거리 커지면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러면 안 되고 사실 이게 다 뺑 돌려서 이격을 시키고 그다음부터 뭐가 있든지 해야 되잖아. 그래서 이게 대폭 조정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좀 많이 건드려져야 되고 면적이 증가할 것 같아서 걱정이. 그러니까 사실 이게 공모 때 반영을 하라고 줬던 건데 이게 지금 얘는 픽스인 거예요. 26, 24. 캐드로 해보니까 작은 거지. 근데 나는 내가 착각을 한 것 같아. 나는 우리 다 맞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모자란 건 알 거예요. 모자란 거 왜냐면 알아요? 그때 마곡한이나 서진학교들도 보면 20m, 14m고 엄청 작아요. 그 캐드 준 거 제가 봤거든요. 아 진짜? 그러니까 원하는 어차피 안 되는 거는 원한 만큼 될 수는 없는 거잖아. 원안에서 우리가 의도했던 거를 다 지키면서 갈 수는 없는데 그냥 안 하고 싶었던 거는 내 생각인데 아마 비슷했을 것 같아. 너도 나도 막 공간에 막 넓은 계단 놓고 맞아요. 그런 것들 활용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일단 널찍널찍한 계단 둬서 계단에 앉아서 애들이 모른다 이런 것들을 그냥 이렇게 질러보고 싶지는 않았었거든 사실상. 그래서 여기서도 최소한의 그런 계단 걸 안 이동만 했죠. 가능하면 쓸 수 있는 공간을 넓게 넓혀야지 이런 구조적인 거를 이런 게 혁신이라고 우리가 생각 안 했기 때문에 안 했던 거죠. 건데 약간 심의 받았는데 약간 이런 의견들을 조합하니 다시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진정한 러닝업을 가지. 이게 다르잖아요. 페이빙이 요게 원래 조선시대에 있던 길 자리예요. 예. 처음에 시작은 공평유적전 시간이었는데 그때는 설계를 제가 한다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그 공평동에 조선시대 유구가 발굴돼서 그걸 시민들한테 공개하는 날짜가 있었어요. 그날 맞춰서 그걸 구경을 갔었고 이게 너무 어마어마하고 막 이렇게 아까 뭐라 그럴까 구역질이 날 정도의 약간 그런 게 있었어요. 그걸 보고 내가 이게 너무 비현실적이어서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생각하다가 제가 나중에 여쭤봤어요.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이거 뭐 어차피 그 대형 개발사가 거기에 이제 높은 고층 건물을 짓기로 됐으니까 아마 보존 조치하는 거는 힘들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셨고 이거를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하자. 그래서 사실은 가장 큰 수훈은 그 개발사예요. 개발사가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물론 용적률 인센티브를 줬지만 그래서 이제 그 연구 용역을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의무감이 아니라 야 이거 너무 재밌다. 그리고 공부도 많이 됐고 이게 지금 굉장히 규모가 큰데 어딘가는 딛고 이제 전체적인 관람 동선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이 지하를 만들려고 공사를 하다가 유구를 발견한 거예요. 근데 이 공사는 이미 지하 1층 레벨이 이 레벨로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그 유구 석재를 보존할 수는 없었어요. 데크조차도 이 유구를 간섭하거나 방해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거를 상부에서 지금 여기 이렇게 폴이 서 있잖아요. 그걸 상부 구조에서 다 잡아 당겨서 정 안 되는 경우에는 유구 석재를 피해서 이렇게 밑에 지지 구조를 만들었고 근데 이제 보시면 저런 큰 기둥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원래 기둥들이기 때문에 저거 외에는 가급적 뭐 다 이런 부재를 결정할 때 최대한 슬림하게 가자 뭐 이런 결정들을 했죠. 그 당시 생활 레벨이 어디였을까? 그 당시 도성 옆을 걷던 조선시대 누군가의 발을 디뎠던 레벨은 어디였을까라는 거죠. 그게 저희는 데크 레벨이라고 추정을 해서 그 데크를 그만큼 띄워놓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적을 사뿐사뿐 걷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그 데크의 재질을 항상 투시성을 갖도록 한다. 그런 거죠. 저런 부분이 더 흥미로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공사 감독이 여기 뭐 잘 쌓자, 뭐 큰 돌 골라서 쌓자, 그리고 여기는
조그만 거 채워 막 그러면 많이 넣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그 당시에 노동자들의 모습들이 매우 많이 상상이 되는 게 현장 박물관인 것 같아요. 제가 느끼는 흥미는 사실은 그런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보면은 감정이라기보다는 그냥 호기심이 엄청 많이 생기는 거죠. 더 공부하고 싶다 이런 것들. 그리고 그냥 이 전체 랜스케이프에서 남산이 있기 때문에 그 돌무더기가 그야말로 그냥 아무 선입견 없이 보면은 돌무더기가 쫙 선형으로 쫙 있는 건데 그 감동. 그렇죠. 네. 그 되게 아주 원초적인 거에 대해서 막 감동하는 거랑 예. 그 다음에 이거 일로 해야 되는데 저건 뭘까 저걸 알아내야 되는데 막 이런 거랑 계속 섞여 있는 거죠. 네. 거기에다가 제가 현 시점에서 무언가를 추가한다라는 거 자체가 굉장히 흥미로운 거예요. 한양도성은 우리가 함께 보호해야 할 소중한 문화유산입니다. 문화시민은 성벽에 올라가거나 훼손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양도성. 일로서 저한테 왔을 때는 그 문화재를 존중하자라는 결정이 다 된 다음에 온 것이기 때문에 존중하는 방식에서 내가 지금 부릴 수 있는 건축적 어떤 행태들을 극도로 제한하고 존중을 하는 게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에 대한 나를 실험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현장 유적 박물관이 최초였기 때문에 발굴되는 그 상태를 그냥 보여주는 게 그게 다인 거죠. 문제의 대상은 그 인포센터라고 하는 134제곱미터밖에 안 됐던 지침상에서의 그 작은 면적의 시설을 설계가 한 1년간 지속이 돼서 결정이 되고 착공 안 하고 쉬는 동안 과장이 바뀌고 또 바뀌어서 세 번째 과장이 오신 거죠. 근데 그 과장은 이 인포센터가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새로 부임한 과장이 오자마자 한 달 만에 이 설계를 다 바꾸자고 이거를 다 들어 올리고 키우고 저한테 공문을 딱 보낸 거예요. 당신의 설계안은 폐기하고 새로운 설계자를 찾겠다 그러고 계약을 해버린 거죠. 차라리 그 자리에 그냥 매점에 있을 때가 차라리 안 짓고, 왜냐하면 현장 유적 전시관의 본질은 본론은 현장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다른 박물관처럼 막 강박적으로 뭘 또 따다가 넣고 설명하고 할 필요 없거든요. 분명히 지어질 거고 저도 가보긴 가보겠죠. 계속 싸워야 되는 것 같아. 문제 제기하고 나아진 면도 있으니까 계속 싸우긴 싸워야 되는 게 맞아요. 그 보존의 목표가 다 다른 거예요. 사람들마다 머릿속에. 매우 정치적인 부분도 있고, 그냥 빨리 통과 의뢰를 빨리 해치우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고, 적은 돈으로. 그러니까 그런 거 가운데서 일이 끝나면은 뭐 보존을 잘했다, 뭐 누구누구 참여했다라고 남는 거가 굉장히 어떤 면에서 약간 가짜 같은 부분도 좀 느껴졌고, 그래서 그걸 한 몇 번 하고 나니까 조금 이제 그 재미와 흥미가 좀 시들어진 점도 있고, 그리고 남산회원 때문에 다시는 안 한다 이제 이런 것도 있고, 네, 그런 거죠.